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시작하는 권미란 앵커의 정치, 경제, 미슐랭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이 주제들이 최근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특히나 이 신한염전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 망신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문재인 정부 시절 무려 102차례나 부동산 통계 조작 앞에 최소가 붙어 있습니다. 최소 102차례예요? 최대가 아니고? 네네. 야 이거 진짜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들 또 국내적으로 이슈가 되는 이슈들 관련해서 저희가 다뤄볼 예정인데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뭐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조기 대선 말고도 국내외적으로 빅 이슈들이 펑펑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오늘 먼저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 예. 미국이 지금 어디에 꽂혀 있죠? 미국이 지금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 꽂혀 있죠. 그렇죠. 예. 네, 뭐 마약, 불공정 거래, 뭐 불법 이민, 그리고 국제적인 카르텔, 딥스테이트 이런 것들이 꽂혀 있는데요. 예. 미국이 한국의 수산업을 연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인신매매 등 인권 문제를 주목하면서 이 염전에 이어서 김까지도 어쩌면 수입 금지 조치에 취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로 나왔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미국 쪽에서 우리나라의 수산업, 특히 전남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표면적인 이유는 수산업 관련 무역 적자 때문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 미국이 말하고 있는 건 인권 문제인데 이면에는 인권으로 프레임을 잡고 들어가서 조사를 하지만 결국에 이를 정치, 군사, 정보전으로 합법화하는 열쇠로 이용해서 들어가서 더 뿌리 깊은 카르텔에 접근하고 압박하려 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7일 수산업 국제 경쟁력 회복과 보호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서 불공정한 무역, 과도한 규제, 외국산 수산물의 범람으로 인해 위축된 그 미국 내 수산업을 근본적으로 복원하겠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미국은 세계 최대 해양 자원 보유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소비되는 수산물의 90%가 수입산이며 수산업 관련 무역 적자는 2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연방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동시에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했는데요. 미국 관세국경 보호청은 지난 6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강제 노동을 이유로 국내 최대 규모 단일 염전인 전남 신안의 태평염전 소금 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기업의 상품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됐다는 이유로 미국의 관세국경 보호청으로부터 인도 보류 명령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리고 염전의 소금에 이어서 김까지도 수입 금지 조치에 포함될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모 언론사가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가 국내 양식장과 농가 등에 단기간 고용되는 외국인 계절 노동자의 피해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그 피해 사례를 좀 보시면 뭐 폭행, 여권 압수, 임금 갈취 등을 당해서 인신매매 피해자로 좀 나타났고요.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계절 노동자는 그에 따른 피해자는 14명.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법무부가 실태 파악을 위해서 바로 오늘 김 양식장 외국인 노동자 착취 피해가 발생했다는 고흥, 완도군 등과 함께 인권 강화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뭐 이 전남 쪽의 신한염전은 그 인권 문제로 좀 그렇죠. 불거졌던 게 좀 오래됐잖아요. 예. 오래됐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인권 문제가 미국 쪽의 어떤 이런 지적으로 좀 더 불거지게 돼서 국제적인 망신이다 이런 얘기가 좀 표면적으로 나오고 있죠, 기자님.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예. 그 전에 미국이 공론화를 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공론화를 미국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우리나라 스스로 풀었어야 될 문제다라고 했는데 사실 몇십 년 동안 문제가 계속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을 못한 거는 네. 정말 정치인들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겉으로는 인권 문제인데 사실 미국이 수사하고 조사하고 있는 것은 더 깊은 쪽의 내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단순하게 인권 문제 이렇게 보시면은 좀 이 이슈를 아주 단면적으로 보시는 것밖에 되지 않고요. 이게 어떻게 확대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도 그렇고 소금도 그렇고 모두 전남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 금지 혹은 관련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체크를 해 보셔야 합니다. 전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그 수산물 생산 가운데 거의 대부분 많은 것을 차지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중국 쪽과 인접해 있는 서해 쪽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국 쪽에 택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들도 최근에 나온 적이 있었고요. 지금 미국 쪽에서는 강제 노동, 인신매매뿐 아니라 실종자와 장기 밀매까지 묶어서 인권에 대한 대내외적인 조사를 현재 전 세계적으로 벌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해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산업이나 지역을 인권으로 묶어서 문제시하면서 국제적인 정당성을 띠면서 해당 국가에 대한 내정 간섭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하나의 또 키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프레임으로 미국이 접근하게 되면 미국 국무부뿐 아니라 FBI 연방수사국, DIA 국방정보국, UN 등을 투입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권 프레임은 정치, 군사 개입이나 정보전까지 모두 합법화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패턴으로 타국의 정권을 붕괴시키거나 체제를 재편했던 것이 과거에도 있었던 사례라고 하는데요. 이른바 미국식 정권 해체 6단계 작전입니다. 일단 미국 정보기관이 내부 감시 자료를 2, 3년간 수집을 하고 인권단체나 국제 언론에 그 실적을 공개를 합니다. 무역이나 수출, 금융 등의 제재를 발동시켜서 내부 반발이나 쿠데타를 유도하고요. 혹은 미국이 그 나라의 정권 지지를 철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국제기구가 개입되거나 ICC, 국제 형사재판소에 관련자가 수배가 되고 조사단이 파견되면서 정권이 붕괴되고 체제가 교체된 이후에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프레임을 넣게 되는 것이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미국의 우리나라 좌파 정치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었죠. 또 인권 문제로 인한 소금 수입 금지 조치 이번에 나왔고 김은 조사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에 중공과의 연결 정황에 대해서 화웨이, A웹 같은 이런 단어들의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뉴스를 체크해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언제든 정당성 없는 정권이 세워지거나 혹은 국제적 개입이 가능한 사안이 나타나게 됐을 때 언제든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눈치를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은 전라도 수산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겟팅을 했다고 보실 수가 있고 강릉 옥계항에 2톤가량의 어마어마한 마약에 대해서 FBI가 직접 첩보를 했던 만큼 아마 마약과 관련한 많은 정보들도 이미 확보를 해둔 상태일 겁니다. 전라도, 마약 모두 좌파들의 본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명분은 강제노동, 인신매매, 국제적 마약 카르텔이죠. 소금은 마약과 유관으로 구분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좀 본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직접 이렇게 찍어서 봐야 이게 네. 구분이 가능한데 그것도 본 순간 구분이 안 이미 돼서 맛소금을 마약으로 속여서 판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제 네. 그렇게까지 발달을 했어요. 그렇게까지 좀 사건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청자 예. 여러분들도 김에 대해서도 좀 불신하는 그런 채팅도 저도-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 뉴스들 취합하면서 제가 김을 좋아하는데 저도. 찝찝했습니다. 예. 이게 사실 마약이란 게 무서운 게 중독되면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5024 안에서 저희가 5024 채널 말씀드려도 괜찮죠? 네네네. 예, 거기서 저희가 한 번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이제 문모 씨, 아. 전 대통령의 따님 얘기를 하면서 전 국민 마약 조사가 한 번쯤은 우리나라가 마약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좀 필요하지 않나.
나도 그러니까 모르게 마약 양성인지 음성인지 그렇죠. 그거를 이제 검사하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코로나도 다 건강 검진 받을 검사했었는데. 때처럼 그렇죠. 검진 받을 때처럼 그런 걸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예. 비용도 얼마 안 들고요. 마약 그 검사하는데. 맞습니다. 이게 소금과 마약이 육안으로 구분되지 않고 우리가 좀 우리도 모르게 뭔가 좀 접하지 않았을까 이런 좀 찝찝함이 여러 가지 이슈로 좀 남고 있는데 영화 독전에서도 소금 공장에서 마약을 제조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연계성이 드러날지도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또 앞으로 어떠한 품목에서 미국 금수 품목이 나올 것인지 혹은 마약 관련한 수사가 더 진전되거나 확산될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수많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 미국의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암시를 하는 대목일 수 있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 될 대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경제를 위해서는 미국에서 범죄와 연관해서 지목하고 있는 정치 세력이 누구인지 정도는 반드시 좀 잘 알아야 합니다. 친중 반미하면 망하고 친미 반중하면 흥할 겁니다. 미국은 중국과 단교하는 것을 관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카드로까지 쓸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또 그랬던 사례가 있었고요. 중국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괴멸시키고자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또 어떤 방법까지 쓰게 될지 아직은 그 칼자루 속에 넣었지 휘두르진 않은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1대1 대화를 고집하고 있다는 소식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봤습니다. 직접 1대1로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을 만나서 직접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요? 펜타닐, 무역 적자, 택가리, 부정선거, 관세, 히토류, 과연 어떤 것이 주요 의제가 될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사실 지금 이 모든 게 전라남도 신안이라는 지역에서 불거진 그런 이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지난 몇십 년 동안 계속 문제 제기도 됐었고 방송사들이 가서 뭐 이렇게 좀 파헤치면서 끝끝내 깊게는 파헤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은 또 하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정치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신안 염전에서 직원을 폭행하는 등 혐의로 구속됐던 염전업자가 신안군 의원으로 재임을 하고 있고 재산이 어마어마하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강제노동 관련 범죄자가 정치인이 됐을까요? 재산은 어떻게 또 저렇게 모았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들었는데 또 이 기사를 딱 보면서 양경수 전국 민주노총 위원장이 알려진 재산 2019년 기준으로 약 40억 원 정도거든요. 또 이재명 전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였던 배 씨가 80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도 바로 좀 떠올랐습니다. 어느샌가 우리나라는 종북 친중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순식간에 엄청난 재산을 축적하나 봅니다. 이에 대해서도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철저한 검증과 관련 특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말씀하셨듯이 이 전남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의 가해자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고 풀려난 이후에 2018년과 2022년에 지방선거에서 당선돼서 신안군 의원에 재임 중이라는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전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A씨의 재산은 67억 1,854만 원이며 이는 전남도 공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A씨는 2014년 염전에서 강제노동 사건이 있었다는 게 세상에 알려졌던 당시 기소된 염전업자 36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는 피해자에게 연봉 400만 원을 제한하고 임금을 무려 6천만 원을 체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아 구속됐으나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전남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은 2014년 알려진 이후에 아직까지 개선된 내용이 없는 상태인데요. 단순히 임금을 안 준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은 극악무도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변호사들도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의원제가 유명무실하다라는 의견도 동시에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맞아요. 군 의원 등 기초의원들이 지방에 있는 건달, 조폭 등과 연계돼 있거나 이들에게 공인된 권력을 쥐어주는
도구로 쓰이고 있어서 폐지해야 된다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전남 신안군 의원이 그 시골에서 67억 원의 재산을 만들었을까요? 미국 주식이 대박이 났을까요? 아니면 비트코인을 왕창 샀을까요?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불가사의한 일은 정치권이나 법조계 등에서 요즘 좀 자주 일어나지 않고 있나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염전이란 것이 바다와 또 밀접해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바다 하면은 지난 2년 전쯤인가요? 2023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막 괴담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네. 결국 검사를 해 보니까 전혀 문제 없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결과도 나왔어요. 근데 더 우려스러운 것은 방금 마약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네. 바다 돌고래에서 좀비 마약 펜타닐 성분이 검출됐다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좀비 돌고래, 아니 바다 돌고래와 좀비 마약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 민주당이 괴담 선동을 했던 것이 최근에 바로 일본과 관련돼 있는 말씀하신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해양 방류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또 좀 얘기를 해드리면 예. 2023년 8월부터 방류가 됐었습니다.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전 세계를 상대로 제3차 세계대전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일본을 강하게 비판했었는데요. 결국 이후 1년간 진행된 정부의 방사능 검사 4만 4천 회 결과 방사능 기준치에 근접한 검사 결과는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당시 방사능 범벅이 된 물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일본의 핵 테러다. 이런 의혹을 제기해서 국민적인 불안감이 일어났었고 각종 검사뿐 아니라 이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로 인해서 정부가 1조 5천억 원이 넘는 예산까지도 투입을 했었던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 방사능 걱정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연말 멕시코만 지역 돌고래에게서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성분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나온 건데요. 미국 텍사스 A&M 대학 연구팀은 자유롭게 헤엄치는 큰 돌고래 지방층에 있는 의약물이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을 국제학술지 아이사이언스 최신호에 게재했는데 이 논문에 따르면 미국, 멕시코, 쿠바와 접해 있는 멕시코만 지역의 돌고래 89마리 가운데서 30마리에게서 3가지 약물이 확인됐는데 이 중 돌고래 사체 6구와 살아있는 돌고래 16마리 몸에서 펜타닐이 나온 것입니다. 펜타닐은 미국과 멕시코 등지에서 신종 마약 용도로 확산이 됐고 사망률 1위로 미국에서 이름을 올리고 있는 마약이죠. 펜타닐에 중독되면 사람이 좀비처럼 흐느적거리면서 걷는다고 해서 좀비 마약이라고 불립니다. 1959년에 처음 이 펜타닐이 생산될 당시에는 말기, 암 등의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환자들을 위한 진통제로 만들어졌는데 미국에서 현재 헤로인, 코카인, 필로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망자를 내고 있는 게 펜타닐이며 금단 현상까지도 굉장히 고약하다고 합니다. 치아가 삭거나 구토를 반복하거나 공황 발작을 일으키거나 몸속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을 느끼는 이게 금단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그 논문의 주요 저자인 다라 오바흐 박사는 큰 돌고래는 오염물질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생태계 생물 지표라면서 해양 포유류에 대한 약물 만성 노출과 누적 효과에 대해서 대규모 연구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거나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는 지역에서 약물이 유입된 경로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왜 펜타닐이 멕시코만 지역 돌고래 몸속에서 발견됐을까요? 이 유입 경로를 좀 밝혀보자라고 이 논문에서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펜타닐이 어디로 유출이 되고 있을지 바닷물 속에는 얼마나 떠다니고 있는 건지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 영국의 음악 축제가 열리는 곳에 주변의 강과 뱀장어에서 마약 성분이 다량으로 검출됐거나 유럽 강에 필로폰이 흐른다든지 하수구로 버린 마약을 먹고 중독된 악어가 발견됐다. 악어도 뭐 마약에 좀 중독된 그런 증상들을 보인다. 이런 내용의 뉴스들이 있더라고요. 유엔의 마약류 사범 기준을 좀 살펴봤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20명 미만의 마약 중독자가 있을 때 마약 청정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 이미 아니잖아요. 예.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청정국이 언제부터 아니었냐고요? 네. 2018년?
2016년이었다고 16년? 합니다. 네. 아, 2016년 그 버닝썬 사태가 2016년 아니었나요? 맞죠? 강남 버닝썬. 2017년으로 16년에서 17년 넘어가는 그쯤이었던 걸로 압니다. 아, 예.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2016년 22.5명을 기록하면서 마약 청정국 대열에서 벗어났습니다. 2022년 당시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27개 대규모 하수 처리장을 검사한 결과 모든 곳에서 불법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특히 필로폰이 모든 하수 처리장에서 검출됐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누군가가 필로폰을 투약하고 있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결과라고 보도까지도 했었는데요. 이런 것은 부각시키지 않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선동만 급급했던 민주당이 좀 한심하고 안타깝습니다. 국민의힘 역시도 이러한 마약 척결에 대한 의지와 강력한 대책을 내놓아야 국민 안전을 지키고 마약 카르텔을 깨겠다라는 의지를 국민들께 좀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 전에 가장 저희가 지난주 방송인가 지지난주 방송에서 다룬 걸로 기억하는데 네. 강릉 마약 영화에서는 볼 법한 강릉 옥계양 마약 있잖아요. 2톤 가량이었나요? 마약 2톤 가량 맞습니다. 코카인 추정 마약 2톤 가량 되는 것이 이제 FBI 첩보로 발견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당시에 정말 국내를 뒤집어 놨었던 충격적이었던 소식인데 이 내용은 또 어떻게 어디까지 나왔는지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버닝썬 발생이 2018년 11월이었군요. 예. 오, 그렇군요. 2018년 11월이에요? 예. 버닝썬이? 2016년이 아니라? 네, 그렇다고 하시네요. 아, 이 코카인 추정 마약 2톤 발견. 이 맞네요. 소식. 2018년. 네. 그 코카인 발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부각이 덜 됐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후속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처음 이 소식이 나온 것은 이제 2주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이 소식이 나왔던 날짜가 또 좀 기가 막혔는데 예.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오기 하루 전 4월 3일 FBI 첩보로 인해서 이러한 내용이 적발이 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그렇죠. 2주 만인 어제 후속 보도가 나왔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서울본부세관 합동수사본부는 강원 강릉 옥계양 대규모 코카인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서 필리핀 선원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발견된 마약이고요. 그리고 마약을 적발하러 가는 그 장면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 지금 구속영장 신청을 받은 2명 같은 경우는 지난 2월경 중남미 마약 카르텔과 연계해서 코카인을 적재한 이후에 선박을 이용해서 동남아, 한국 등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1인당 약 300에서 400만 페소, 우리 돈으로 약 7,500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의 대가를 받기로 했으며 2월 8일 페루에서 출항을 했고 또 파나마 인근 해역에서 코카인 약 2톤을 보트로부터 넘겨받아 선박 기관실에 은닉한 채 우리나라로 향했는데요. 이 선박은 대한민국 당진항과 중국 장자강항, 자푸항 등을 경유해서 지난 2일 오전 6시 30분 최종적으로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들은 총 5차례에 걸쳐서 해상에서 다른 선박으로 코카인을 넘기려 했지만 기상 악화 등으로 모두 실패했다고 합니다. 현재 A씨와 B씨 외에도 해당 선박 내에서 공범이나 방조범이 더 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 가운데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미 하선한 필리핀 선원 4명과 마약 카르텔 조직원 6명에 대해서는 FBI, DEA, 필리핀 수사기관 등과 국제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선장과 기관사, 일반 선원 등 18명 등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한편 관세청은 검찰과 경찰, 국정원, 법무부 등 정부 기관과 공조해서 6월 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을 위한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특별 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의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3개 테마를 가지고 고강도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 멕시코, 캐나다를 중심으로 펜타닐을 미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책임져라 라면서 관세로 위협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2톤이라는 어마어마한 마약이 미국 FBI 첩보로 적발돼서 예사롭지가 않았는데요. 전 세계에 마약을 퍼뜨리는데 중국이 분명하게 좀 일조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아니 지분이 크죠. 네. 상당하죠. 그러니까 그건 미국이 빼박입니다. 전쟁을 선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백악관 홈페이지에 코로나19에 대해서 공식 게재한 아 맞아요. 것이 그것도 있고. 네. 예, 전쟁이랄까요? 이런 걸 좀 선포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진짜 막 내용들이 군사력 있더라고요. 충돌하는 그 전쟁이 아니라 지금 관세 전쟁처럼 또 다른 전쟁이다라는 네. 것이죠. 그렇죠. 이번 주에 나온 소식 가운데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 가상자산 매체 디크립트의 보도를 보시면 지난 17일 북한 해커, 멕시코 마약 카르텔, 러시아 조직폭력배, 사기꾼 등 범죄자가 중국 블랙마켓을 통해서 수십억 달러 규모 가상자산 자금 세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록체인 보안 기업 TRM 랩스는 보고서를 통해서 대규모 범죄 조직의 자산 운용은 중국의 조직적인 자금 세탁 네트워크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돈 세탁 역할을 중국 쪽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미국 재무부와 연방검찰 출신인 TRM의 아리 레드보드 글로벌 정책 책임자는 펜타닐은 마약 범죄, 북한은 사이버 범죄, 피싱 사기는 금융 사기 이렇게 따로 구분하는 기존의 관점은 잘못됐다라면서 이 모든 범죄를 가능케 하는 중국의 자금 세탁 네트워크를 하나의 연결된 위협으로 인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돈 세탁 브로커들이 여러 범죄로 탈취한 자금을 현금화하는 고도화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TRM에 따르면 이들 브로커는 중국 범죄 조직인 삼합회가 운영하는 비공식 은행망을 기반으로 활동한다고 합니다. 중국 돈 세탁 네트워크가 만일 차단된다면 마약 등 범죄 카르텔 입장에서는 치명타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강원도 옥계항으로 들어온 2톤 규모의 코카인 1조에서 5조 원 규모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이걸 파고 들어갔을 때 무엇과 만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프렌드마이크는 앞장서 자유, 진실, 시장을 외쳤습니다. 자유우파 정권이 힘들게 다시 들어선 이후에도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과의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프렌드마이크는 흔들림 없이 달려갑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2025년 프렌드마이크와 함께 주십시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